방방곡곡 동네 뉴스를 시작합니다. 완주 완두콩 소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로또만큼 희박한 확률로 맺어진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을 받아보고 만날 사람이라면 만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주 완두콩에도 실렸던 이 부부를 직접 만났습니다. 위쪽에 보면 큰 산이 있어서 또 위에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들이 이렇게 하천으로 쭉 내려가서 마을에 이제 물도 많고 이제 굉장히 저쪽. 그 폐가 같은 그 조그만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황토방으로 좀 고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황토방을 이렇게 고치고 있는 사례를 한번 가서 보자.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하루 쉬는데 모 방송에서 어떤 청년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효자 청년이 이렇게 황토방을 짓고 있는데 거기를 구경 가지 않겠냐고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방 안으로 이제 그 아버님도 계셔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명함을 자연스럽게 그때는 처음 사업 초반이어서 명함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리고 오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연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와서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남편도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같이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각시가 떨어졌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첫인상은 그냥 까만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현지인 어르신들하고 다 친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장님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동네 이제 노인회장님이나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외지인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제는 해야 된다. 저도 이 집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마을에 어떻게 보면 대표인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 우여곡절 끝에 이장이 돼서 지금은 하나하나 여쭤보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주에서 예술가 한 달 살기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이제 집을 한 채를 예술가분한테 빌려드리는 사업을 완주 문화재단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사를 받고 해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조그만 집에 이제 예술가분이 오셔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문화활동도 해주시고 저는 이제 문화기획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이제 그 예술가분들이 여기서 사시면서 활동했던 것들을 전시회 그다음에 음악회 막 음악회 2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문화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예술가 한 달 살기가 2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공유 공간으로 문화 공간으로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마을 주민들께. 그러니까 문화이장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문화이장 5기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마을 분들하고 같이 도자기 체험도 하고 이게 작지만 그런 문화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 모두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좋은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저희 집사람도 하고 있는 일 잘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함께 이렇게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구상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좀 시골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더 좋아지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아야 사랑해. 안녕. 슬아야 아빠 엄마 TV 나왔다. 안녕. 슬아야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넘어질 뻔했어. 다음은 삼례 사람들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하고 쉽게 삼례 역사 문화를 풀어주는 손한나 기자가 오늘은 색다르게 여러분을 찾아뵌다고 합니다. 보통 문화 현장에 직접 가서 리포터를 하는데 오늘만큼은 자유 발언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태 관광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삼례 사람들 손한나 기자입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행의 그 트렌드가 요즘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례 지역에서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삼례의 관광은 어느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태관광은 자연을 즐기면서 그 지역에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관광을 생태관광이라고 해요. 삼례 지역에는 아주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죠. 비비정이나 비비정 예술열차,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문화적인 자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천습지 같은 생태 자원도 가지고 있죠. 일단 생태 관광지가 되려면은 보호구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삼례 같은 경우에는 신천습지가 있잖아요. 신천습지에는 수달이나 사기나 담비나 그 다양한 식물들, 겨울에는 노랑부리 저어새나 큰기러기나 곤이나 이런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 위기종인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보호지역 밖의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벗어나서는 그 상업지역이 있고 이렇게 그 구역을 나눠서 지금 신천습지라는 아주 특별한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보호구역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아니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 관광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피해의식들이 있으세요. 그 보호구역이 된다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예가 뭐냐면 이제 많이 아시는 순천만 같은 경우, 아니면 고창 운곡습지 가서 보시면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지역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보호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좋은 자산들을 우리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그 주민들의 소득 창출도 가능하다라는 차원으로 약간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상태의 자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은 주민이 주도를 해야 돼요. 주민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마을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걸로 인해서 지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생태관광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삼례 주민들께서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잘 가꾸면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무주마을 뉴스를 소개해드리네요. 바로 만나볼까요? 3월 표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무주군 적상산 중통에서 자리 잡고 있는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뜨렸네요. 이윤숙님은 사진작가이실까요? 늘 무주마을 뉴스의 표지를 담당해 주시는데 사진이 훌륭하시네요.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원래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기대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하니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겠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봄을 알리는 무주마을 리오스 3월호 표지 잘 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무주 소식입니다. 읍내에 자리 잡은 전통공예문화촌에서 복합문화도서관이 개관된다는 소식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 안 생활문화센터에 마주침 공간, 마루 공간 등이 갖추어진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무풍면으로 가봅니다. 모여서 어울리고 함께 누리는 다시 한번 신무풍승지라는 제목이네요. 무풍면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이 추진돼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수변 치읓길과 돌매공원을 연결하여 주민과 배우마을이 청정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면으로 가봅니다. 안성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칠연 폭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옛 공정초등학교 자리에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 학교가 있다는 소식이네요. 공정초등학교가 폐교된 후 무주군에서 매입하여 생활도자기, 서양화, 사진수업 등 관련된 작가들이 입주해 활동을 벌이며 수강도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간 사회단체 소식을 가볼까요? 무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직업 재활을 위한 기획사업이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2년 연속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소식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을 텐데요.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올해도 좋은 이웃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 제보, 초기 상담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도 항시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주마을 리오스 3호로였습니다.
지역에는 아직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 있지요. 특히 삼례가 3일, 8일 순으로 5일장을 엽니다. 삼내 사람들과 방방곡곡 동네 뉴스팀이 5일장 브이로그로 삼내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내 장날이다. 삼내장은 3과 8로 끝나는 날수에 열리는 38장이다. 5일장의 유래는 조선시대 장시에서 비롯된다. 장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매매하던 조선시대 정기시장이다. 삼내시장은 1964년에 세워져 약 60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 형형색색 천망을 보고 있으면 어릴 때 해수욕장에서 태양빛을 받아내던 그 파라솔이 생각이 난다. 어딘가에 놀러 온 기분, 축제, 가슴 따뜻해지는 풍경이다. 삼내 5일장을 조금씩 걸어본다. 더덕과 도라지가 잘 정돈되어 내 발걸음을 인도한다. 어라? 저기 수레 리어카에 작은 강아지가 앉아있다. 마트 카트에는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걸 봤어도 수레 리어카에 앉은 강아지는 처음 본다. 남해에서 올라온 싱싱한 해산물도 구경할 수 있었다. 형형색색 채소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빽빽한 콩나물이 보인다. 얼마나 빼곡하게 쌓여있는지 학창시절 콩나물 버스 추억이 떠오른다. 아마 저 콩나물은 평화로운 뒷골목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건강한 콩나물이 아닐까? 대박에 넘치게 담긴 건어물이 눈길을 끈다. 삼내 5일장을 쭉 걸어보는데 이쪽은 구시장 길이다. 요즘 걷는 영상이 인기라는데 나도 이 거리를 제법 오래 걸어보기로 한다. 시장 한쪽에는 할머니들이 손수 가져온 물건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물건을 팔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따뜻한 날씨였다. 아기자기한 화분을 보고 있으니 삼내 사람들 책상에 하나 놓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밋밋한 책상에 붉은 생화 하나 놓고 있으면 어떤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까? (60년간) 이어져 온 삼내 5일장의 풍경은 과거이자 현재가 되어주고 있다. 1년 내내 먹을 것 풍성한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삼내시장이 매일 장날 같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 짓고 양손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본다. 아이가 상태가 안 좋고 힘들고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쟤한테도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구원을 받고자 하는 뭔가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 그걸 믿고 기다려줘야죠. 그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조금씩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확실히 나아져요.
방방곡곡 동네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전주 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앵커 주미라 나원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